여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려다 큰일 날 뻔한 주인공의 사연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경찰서까지 가게 되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으로 주인공은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으며 주인공이 받으려 한 선물의 정체는 뭘까요? 우선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구독하시면 흥미로운 사연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럼 주인공의 사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애입니다. 이 단칸방에 이사 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였지요. 아들은 서울로, 딸은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았어요. 나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좌판에 앉아 팔을 다듬고 물을 씻었지요. 손등이 텄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자식들 학교 보내야 했으니까요. 지금은 다릅니다. 손주 지유가 가끔 전화를 합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괜찮아. 사실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지요. 젊은 애들 바쁜데 무슨 걱정을 끼쳐요. 벽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점심은 김치찌개였어요. 혼자 먹는 밥은 금방 식었습니다. 올해도 혼자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에는 서리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유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지요. 밖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빨간 목도리를 두른 여자아이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어요. 예쁜 애.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도 혼자였습니다. 재작년도 그랬지요. 노인정 할머니들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방학 때 갈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기다렸지요. 창가에 작은 전구를 걸어두었습니다. 마트에서 1,000원 주고 샀어요. 초록색 전선에 빨간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예뻤어요. 이것만 있어도 크리스마스 같았습니다. 손으로 전구를 만졌지요. 따뜻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낡은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잠시 망설였지요. 하지만 받았습니다. 혹시 지유일지도 몰랐으니까요. 여보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였어요. 젊은 목소리였지요. 네, 어르신 성함이 박순애 어르신 되시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아, 맞으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크리스마스 어르신 선물 지원 이벤트에 당첨되셨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네. 요즘 난방비도 많이 나오시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지역복지센터하고 대형마트가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어르신 댁 주소도 저희 시스템에 확인됩니다. 남자가 내 동네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어요. 정확했습니다. 정말 제가요? 그럼요.
어르신 같은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겁니다. 어르신께는 건강보조 선물 세트랑 난방비 지원금이 함께 나갑니다. 난방비.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이번 달 고지서를 보고 한숨을 쉬었지요. 아이고, 그런 것도 다 있나요? 당연하죠.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받으셔야죠. 아, 그리고 혹시 손녀분 지우 씨 있으시죠? 심장이 잠깐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지우요? 네, 예전에 같이 거주하셨다가 지금은 따로 사시는 걸로 되어 있네요. 손녀분이 신청하신 건 아니고요. 어르신 명의로 지역 어르신 우선 선정 명단이 따로 있습니다. 지우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왠지 믿음이 갔습니다. 아이고, 요즘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있네요. 그럼요. 세상이 아직 따뜻합니다. 어르신, 남자가 웃었습니다. 귀로만 들어도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선물 배송과 난방비 지원을 위해 신원 확인만 간단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어르신께 실물 선물을 보내야 해서요. 신원 확인이요?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만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르신이 직접 동의해 주셔야지만 발송이 가능해서요.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이랑 연금 받으시는 계좌번호만 확인하면 됩니다. 뭔가 마음이 살짝 걸렸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르신, 전화로 돈 얘기 나오면 다 사기입니다.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말해줬지요. 아니, 그런데 그거 꼭 필요해요. 그렇죠, 어르신. 지금도 가짜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선물 받으려고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는 공공기관 연동 시스템이라 조회만 되고 절대 마음대로 사용은 못합니다. 남자의 말은 매끄러웠습니다. 대답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서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전화드린 거예요. 어르신 같은 분들 돕는 일이 제일이니까요. 그리고 지금이 1차 당첨자 확인 기간이라 오늘 안에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놓치시면 조금 아까우실 것 같아서요. 오늘 안 해요? 네. 어르신 말고도 대기자분들이 많으셔서요. 어르신이 받겠다고만 해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안 넘어가고 난방비 지원도 이번 달 고지서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자리. 누군가 어르신 먼저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남자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네,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전화 드릴까요? 네.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럼요.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난방비 지원이랑 선물 세트가 어르신 댁에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좋은 떨림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마트에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닿았다 사라졌지요. 나는 전구를 바라봤습니다. 깜박이는 빨간 불빛이 따뜻했어요. 올해는 뭔가 다를지도 몰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지요. 그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파문 끝에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날 아침, 노인정에 갔습니다. 복도에서 이미 소란스러웠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도 받았어. 전화 왔더라고. 뭘? 최옥분 할머니가 물었지요. 크리스마스 선물 이벤트. 공공기관에서 한대.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나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럼 진짜인 걸까요? 나도 어제 전화 왔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다 받았네. 할머니들이 웃었어요.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들 받았으면 사기는 아니겠지요. 점심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제 그 번호였습니다. 손이 저절로 통화 버튼으로 갔지요. 여보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제 크리스마스 선물 이벤트 안내드렸던 담당자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반가웠습니다. 아, 네. 어르신, 잠깐만요. 지금 시스템 보니까요. 어르신 선물이랑 난방비 지원건이 이확정 상태로 떠 있네요. 그래요? 네. 오늘 중으로만 처리하시면 어르신 명의로 확정되고, 만약 오늘이 지나면 아쉽지만 자동으로 다음 순번 어르신께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락드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게 오던 것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어렵지 않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 많이 바쁘신가요? 아니요.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세요? 머릿속에 길이 그려졌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은행이 떠올랐습니다. 근처에 하나 있어요. 좋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요즘은 전화로 음성 본인 인증을 같이 진행해야 해서요. 제가 통화 연결된 상태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어르신은 그냥 제 말대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돈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본인 계좌를 시스템에 한번 찍어주는 확인 절차예요. 돈 보내는 거 아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난방비 지원 받으시는데 어르신 돈이 왜 나가겠습니까? 가끔 은행 직원이 전화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뜨끔했습니다. 예, 그런 소리 하긴 했어요. 요즘 은행 직원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저희처럼 공공기관 연계 시스템은 직접 안내를 드려야 해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계좌번호를 확인했다고만 표시되는 절차입니다. 어르신이 직접 ATM 화면 보시면서 누르시니까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말이 매끄러웠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들었던 말과 이 남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런 거 잘 몰라서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남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혜택 다들 받으시려고 난리입니다. 어제도 대기 순번 어르신이 계속 전화하셨어요. 제가 박순애 어르신 먼저라고 하고 다른 분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거든요. 내 이름이 또 한 번 불렸습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 자리를 비워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그런 걸. 그러니까 어르신, 지금만 한번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요. 어르신이 받으셔야죠. 다른 분께 넘기는 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아깝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나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어르신 현명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코트 입고 지갑 챙기시고 휴대폰은 절대 끊지 마세요. 제가 통화 계속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코트를 입었습니다. 지갑을 챙겼지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바람이 볼을 때렸어요. 눈이 쌓인 길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디쯤이세요? 은행 가는 중이에요. 네, 천천히 오세요.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아, 그리고 혹시 주변에 다른 사람 계시면 전화 통화 내용은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절차를 조용히 진행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밖에 없는 길에서 혼잣말처럼요.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지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ATM기가 보였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착했어요. 좋습니다. 어르신. 이제 기계 화면 켜시고요. 밑에 보이는 파란 버튼 하나 누르시면 됩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여러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네, 켰어요. 화면 중간쯤에 조회 비슷한 버튼 보이시죠? 뭐가 여러 개 있는데 괜찮습니다. 어르신, 그거 중에 하나 누르셔도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세요. 제가 뭘 눌러도 중간에서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도 손가락은 화면을 향했습니다. 그때 눈에 익은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계좌이체. 몸이 굳었습니다. 이체는 돈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돈 보내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요즘 시스템이 이체 메뉴를 통해서만 본인 계좌 확인이 되도록 묶여 있습니다. 중간에 취소만 누르시면 전송도 안 돼요. 어르신께서 겁내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어딘가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뇌리 속에서 은행 직원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전화로 돈 보내라 하면 다 사기예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화면, 글자가 흐릿해졌습니다. 어르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이 건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음 대기자분들이 벌써 줄 서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제 말대로만 하세요. 어르신이 손가락 한 번 움직이는 것만으로 난방비 15만 원, 20만 원이 자동으로 절약되는 건데 이걸 놓치시면 제가 더 안타깝습니다. 잠깐 미련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달 고지서. 어르신, 빨리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저 안 할래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안 하시면요. 어르신 계좌 정지됩니다. 어르신 앞으로 나가던 지원금도 다 조사 들어갈 수 있어요. 법적 조치 들어가도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전화기를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혹시 전화 받으면서 ATM 쓰시는 거예요? 네, 근데 끊으세요. 지금 당장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끊겼지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 사기예요. 방금 돈 보낼 뻔하셨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기. 나를 속인 겁니까? 왜요? 노인정 할머니들도 다 받았다는데. 그것도 다 사기일 거예요.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경찰서에요? 창피했어요. 바보 같았습니다. 집에 갈게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지요. 눈이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이 미끄러웠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요. 울면 안 됐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유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묻어둘까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전구가 깜박였어요. 이제는 쓸쓸해 보였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지요. 고요한 방 안에서 시계 소리만 뚝딱거렸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한테 말해야 할까요?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정은 조용했습니다. 어제의 떠들썩함이 사라졌어요. 할머니들이 구석에 모여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지요. 들었어? 김말순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신혜 할머니 당했대. 뭘? 보이스피싱. 100만 원 날렸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신의 할머니는 옆 골목에 사는 분이었어요. 혼자 사셨습니다. 나처럼요. 그분도 어제 그 전화 받으셨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우리랑 똑같은 거. 최옥군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당할 뻔했어요. 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서 갔대? 응. 근데 돈은 못 찾는데. 이미 빠져나갔대. 할머니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일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돈을 잃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지유 번호가 보였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습니다. 눌러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 창피하네. 중얼거렸습니다. 손주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사기꾼한테 속을 뻔했다고요? 바보 같은 할머니라고 생각하겠지요.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점심을 먹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지요. 오후가 되고 노인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순애야, 너 괜찮아? 응. 왜? 너도 어제 그 전화 받았다며? 혹시 돈은? 아니. 안 보냈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경찰에서 전화 받은 사람들 다 신고해 달래. 신고. 응.
범인 잡으려면 증거가 많아야 한대. 너도 해줘. 통화를 끊었습니다. 신고. 그 단어가 무겁게 가슴을 눌렀어요.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내 이름을 대고 설명해야 해요. 전화를 받고 은행까지 갔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박신의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1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에요. 그 돈이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나도 연금으로 근근히 살았으니까요. 코트를 입었습니다. 지갑을 챙겼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경찰서까지는 버스를 타야 했지요.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또 사기꾼일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받았지요. 여보세요. 할머니, 지유 목소리였습니다. 지유야? 네. 친구 전화로 거는 거예요. 제 폰이 고장 나서요. 그래. 괜찮아. 네. 근데 할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힘이 없어 보여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응.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정말요?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 크리스마스 이브에 갈게요. 깜짝 선물 준비했어요. 그래, 할머니. 기다릴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봤지요.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눈부셨어요. 지유한테 말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경찰서는 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리기가 두려웠습니다. 정류장이 다가왔지요. 벨을 눌렀습니다. 내렸습니다. 경찰서 간판이 보였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원실이 있었어요.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 일어났지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신고하려고요. 보이스피싱.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이요? 네. 경찰관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전화 받으셨어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 이벤트라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참았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행히 피해는 없으시네요. 내 은행 직원이 막아줬어요. 잘하셨습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건넸어요. 이름을 적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적었지요. 이 번호 추적 중입니다. 어르신 증언이 큰 도움됩니다. 범인 잡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어요.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지요.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창가 전구가 깜박이고 있었어요. 지유 얼굴이 떠올랐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온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끼치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지요.
나는 전구를 바라봤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될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알았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걸. 내일은 달라질 거예요. 내가 달라지겠어요. 다음 날, 노인정에 일찍 갔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제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순애야, 너 경찰서 갔다며? 김말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응, 신고했어. 잘했어. 나도 갔다 왔어. 진짜. 응. 당신의 할머니 일 듣고 가만 있을 수 없더라고. 최옥군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우리 5명이 갔어. 경찰이 고맙다고 하더라.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김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그러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한대. 또 전화 올 수 있대. 범인들이 명단을 돌렸은데. 한 번 걸린 사람한테 계속 전화한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같이 배우자. 경찰서에서 교육한대. 할머니들 표정이 조금은 밝아졌어요. 불안했지만 함께라서 괜찮았습니다. 점심 후 관장님이 공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있습니다. 경찰관이 직접 옵니다.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어요. 나도 손뼉을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행 앞을 지났습니다. 그 직원이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지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밀었어요. 직원이 나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저기 저번에 고마웠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어요. 덕분에 안 당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이 미소 지었어요. 신고는 하셨어요? 네, 경찰서 갔다 왔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직원이 명함을 건넸지요. 혹시 또 이상한 전화 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이 조금 밝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전화기를 꺼냈어요. 지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밝은 목소리였어요. 지유야, 할머니야. 네.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할머니, 할 말이 있어. 심호흡을 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 은행에 간 것, 신고한 것, 모두 말했지요. 지유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제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할머니, 제가 내일 갈게요. 당장 갈게요. 안 돼. 공부해야지. 공부보다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지유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괜찮아. 할머니, 이제 괜찮아. 친구들도 있고,
경찰도 도와주고. 그리고 말이야, 할머니가 배우기로 했어. 조심하는 법. 할머니 멋있어요. 뭐가 멋있어? 할머니가 멋있어요. 진짜로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지유야. 할머니, 크리스마스 이브에 꼭 갈게요. 약속이에요. 응, 할머니, 기다릴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지요. 예뻤습니다. 이제는 쓸쓸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 이 자리에서 울었었지요. 창피하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신고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배우기로 했습니다. 지유한테 말했어요. 은행 직원한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또 전화가 올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이 다가왔어요.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세상이 새 것처럼 깨끗했지요. 지유가 오는 날이었어요. 노인정에서 교육을 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코트를 입고 나갔습니다. 길에 눈이 수북했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인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앞에 서 있었어요. 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경찰관이 인사했습니다. 오늘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면이 켜졌어요.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나와 비슷한 일들이었지요. 전화로 계좌번호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ATM기에서 통화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되면 바로 끊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이 끝났어요.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신고해주신 분들 덕분에 단서를 찾았습니다. 범인을 잡았어요. 아직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곧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나도 손뼉을 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어르신들이 용기 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도 고개를 숙였지요. 노인정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빛이 눈을 비췄지요. 반짝였어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길에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지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지유가 곧 올 거예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뛰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지유가 서 있었어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유가 웃었습니다. 어서 와. 안으로 들어왔어요. 눈을 털었습니다. 코트를 벗었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지유가 나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지요. 할머니, 응, 할머니,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유가 가방을 열었어요. 선물 가져왔어요. 빨간 상자였습니다. 리본이 달려 있었지요. 뭐야? 이거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목도리가 들어 있었어요. 하얀색이었습니다. 부드러웠지요.
할머니 드리려고 직접 짰어요. 네가 네. 한 달 걸렸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고마워, 지유야. 목도리를 목에 둘렀어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도 선물 있어.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어요. 지유한테 건넸지요. 이게 뭐예요? 편지야. 할머니가 썼어. 지유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고맙다고 썼습니다. 사랑한다고 썼어요. 할머니가 배웠다고, 이제는 조심할 수 있다고 적었지요. 지유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좋은 날인데. 기뻐서 우는 거예요. 지유가 웃었어요. 우리는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구를 바라봤어요. 깜박이는 빨간 불빛이 예뻤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갔어요.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지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서웠어요. 외로웠습니다. 바보 같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신고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배웠어요. 지유한테 말했습니다. 용기를 냈지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걸. 함께 있는 것, 손 잡아주는 것, 걱정해주는 것. 그게 선물이었어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는 밤이었어요. 그날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